개장하고 1시간 뒤엔 증시파워 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여러분들 개장하고 1시간 뒤에 가슴을 들썩거리게 하는 종목과 이슈들을 자세하게 확인해보는 증시파워 10인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일단 상승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었고 큰 낙폭, 외국인의 매도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었고요. 새벽에도 뉴욕 증시들이 계속 하락을 하면서 힘든 상황이었지만 오늘 새벽에는 뉴욕 증시가 좀 반등을 해주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좀 브레이크, 일단 하락의 브레이크는 좀 걸었습니다. 자,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또 주말 사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저희가 미리 좀 대비를 해봐야 되겠죠? 저희가 자세하게 그 대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슈파워 첫 번째 순서에서는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인지 자세하게 정광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시장에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 이어지는 증시 수다에서는 이 국내 직접 판매에서 아메이를 제친 애터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애터미의 그 뒤에는 콜마 B&H가 있는데 이 콜마 B&H에 대한 투자 전략 자세하게 주식 투자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스피드 종목 10에서는 10시 구간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종목까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파워 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첫 번째 순서는 바로 이슈파워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이슈 그리고 궁금해하는 이슈를 자세하게 전문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파워는 스낵의 정광우 CCO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이사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확인해볼 이슈는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이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를 상회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다, 이 구조적 여부 판단이 관건이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 어떻게 취해야 할지 정광우 이사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인플레이션 이야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출렁거리고 우리 시장도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든 한 주였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지나가니까요. 군대에서도 시간이 흘러가듯이 시간이 맞습니다. 지나가듯이 이번 주가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금요일인데 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정광우 이사님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에 대해 가지고서는요. 지난 수요일에 발표가 된 숫자이다 보니까는 어저께 많은 이제 기사나 언론 통해서 접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일시적인 것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 이제 CPI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이번에 조금 소위 튀는 숫자가 하나 나왔는데 그 부분이 미쳤던 영향이 큽니다. 이제 중고차 지수가 가격 지수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중고차 지수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생소한데요? 네, 사실 아니 무슨 중고차 가격이 올라서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뛰나인데요. 지난 이제 수요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상승폭의 무려 3분의 1이 이 중고차 가격 상승 때문이고요. 이게 전달 대비해서 무려 10%가 상승했다고 이거는 1953년 이후 최대폭이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이 중고차, 왜 하필이면 중고차 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지수가 큰 변동이 나온 건가요? 중고차 가격이 왜 올라가고 있죠?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발병을 하면서 사람들이 대중교통보다는 자가 차량,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중고차라도 한 대 더 사려고 하고 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중고차 시장에 차를 내놓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러면 이제 금액을 좀 더 지불하고 신차를 사볼까 하지만 그러기에는 최근에 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일종의 좀 진퇴양난인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에 중고차 가격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에 또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일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반도체에 있어서 사실 이쪽에 그 대표적인 업체 중에 하나인 인피니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지난번 실적 발표회 때 1분기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분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아마 150만 대, 2분기는 100만 대로 조금 개선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업계에 있는 대표 업체가 이런 얘기를 했고, 또한 이제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서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웨이퍼를 흔들면서 반도체 문제를 지적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거는 뭐 사실 생산이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일 것은 아니니까 뭐 어느 정도 해결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중고차 가격 지수의 상승폭이 너무 가파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요. 네. 만약에 지금의 속도로 그 전월 대비 이런 10%의 속도로 세네 달 정도가 지나게 되면 신차 가격을 따라잡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를 가정하기에는 좀 많이 어렵지 않나라는 거고요. 뭐 요거를 이제 지수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맨하임 중고차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네, 요 지수가 이제 매월 그 오영업일 때 발표가 되는데요. 이 지수가 코로나 이전에는 140이었다가 코로나 때 120으로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190이 넘어갔습니다. 오. 코로나 이후 이제 50% 이상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정도로 너무 가파르고 나면 일정 부분 뭐 여기에 대한 수요가 줄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가격을 좀 할인해 가지고서 물량 경쟁을 펼치려고 하는 업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경쟁 양태상.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튀는 숫자였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긴 했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중고차라는 또 특이한 양상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냥 좀 많이 올라왔던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최근에 그러면 요 이슈 하나만으로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까 보실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저희가 언제 지수가 빠질까 하면은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사가지고서 더 살 사람이 없을 때 빠진다고 하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좀 매매 동향이나 이런 거를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그 글로벌 헤지 펀드들의 레버리지 비율이 뭐 거의 사상 최대까지 올라와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올라간 이유가 뭐냐 보니까는 이제 그 테크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를 최근에 뭐 보름 연속으로 계속해가지고 했고 지금 2008년도 이후로 테크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최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기억해 보시면은 수요일날 사실 이제 물가지수 나오기 전에 낮에 뭐 대만에서 갑자기 폭락이 나오고 그렇죠. TSMC가 막 10%까지 폭락을 했었던 거 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왜 나오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서 미리 사실은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좀 있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너무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요거는 또 이쪽이 과하니까는 다시 좀 사들이지 않을까. 난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새벽에도 기술주들, 미국에서는 기술주들이 좀 반등 나오면서 저가 매수세가 많이 좀 들어오는 양상이었는데 그것과도 궤를 같이 하는 이유였고 뭐 오늘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뭐 새벽에도 저 방송하면서 팔 이유가 그동안 없었는데 이걸로 핑계로 한번 정리하고 포트도 바꾸는 뭐 그런 계기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그런 숫자였다라는 거고요. 사실 요 숫자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미리 조금 눈치를 챘던 게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는 미국의 이제 백악관에서 요즘 인플레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합니다. 네. 근데 얼마 전 보시면 송유관이 이제 해킹 공격을 당했던 거 기억하실 콜로니얼 텐데요. 파이프라인? 맞습니다. 그때 이제 그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할 때 네. 백악관 측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발빠른 사람들은 혹시 여기가 미리 소비자 물가를 숫자를 보고서 사인을 준 이렇게 거다? 예. 근데 실제 그러고 나니 너무 높게 나오니까 이쪽의 발언들 앞으로는 좀 봐야 되겠다. 여기가 지금 조금 우려 이런 것들은 미리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굳이 저희가 딱 수요일 저녁에 발표 전에라도 이런 부분들 가지고서 미리 조금 발빠르게 특히 이제 대응을 공매도로 했었던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말들이 진짜 전조 사인일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청와대 그 백악관에서 그때도 굉장히 좀 뜬금없다는 생각은 좀 들긴 했는데 맞습니다. 갑자기 좀 큰 낙폭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제 우리 시장으로 좀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면면을 살펴보면 또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고 반도체 이야기 나오면 또 우리 시장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 이야기 할 수밖에 없고 지금 또 공교롭게 딱 삼성전자가 8만 원입니다. 8만 원인 상황에서 이제 또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이런 것들 대비할 때 어떤 것들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 정상회담과 더불어 가지고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서도 또 이제 미국하고의 회의가 맞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얘기가 나오느냐. 아마도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바들은 뭐 적극적인 투자 이런 쪽이 나오지 않겠느냐인데요. 뭐 아마도 생각하시는 그런 수준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또 한국도 내부적으로도 보시면은 최근에 여기 관련해 가지고서 뭐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 어제는 또 대형 또 이제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됐잖아요. 정부하고 함께요. 그런 점들을 통해 가지고서 뭐 이쪽이 반도체가 사실 좀 연초 이후로 계속 눌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인 면에서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과도한 이제 그 낙관과 거기에 따른 실망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좀 반대로 되돌림이 나타나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에서 정책을 이기는 모멘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과연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 모멘텀들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추이는 계속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정광우 이사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쫙 정리를 해드렸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으로 일단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다음 주에는 또 한미정상회담 반도체 관련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또 정광우 스낵 CCO와 함께 더 자세하게 또 이야기 나눠볼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내용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12분, 이제 13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자, 초반에는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힘을 내나 싶었는데 탄력이 그렇게 붙지는 않고 있네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 상황 먼저 좀 체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알려주세요. 네, 이 시각 업앤다운 강민정입니다.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지수가 출발 시부터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지난밤 결과도 좋았고 그동안 하락이 워낙에 거셌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코스피가 0.6% 오르면서 3,140선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960선 소폭 하회하고 있습니다. 0.8% 전일 대비 상승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아직 양시장에서 매도세를 견지하고 있으니까요. 수급에 유의하셔서 지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는 이 시각 상승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CT, SK이노베이션 그리고 고려시멘트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먼저 KCT입니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CBDC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네이버가 이 사업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같은 무거운 종목보다는 관련 이슈가 조금 더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들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KCT는 각종 금융 단말기를 제조해서 팔고 있는 회사입니다.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따로 금융 단말기가 새로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 22% 두 자릿수대 급등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세는 8,790원 선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9시 구간에는 9,000원 선 돌파 시도도 좀 해봤던 흐름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상승 특징주 살펴보시죠. 자, 코로나 쇼크를 좀 털어낸 석유화학업종 실적도 일제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실적 서프라이즈를 달성했고 기대치를 상회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1년 만에 일단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배터리 부문은 아직까지 영업 손실이 나고 있긴 하지만 내년 말부터는 본격적인 이익이 기대된다는 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적 발표는 어제 나왔습니다만 무거운 시장 분위기에 좀 눌렸습니다. 그러면서 호재가 오늘로 좀 하루 연기되면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4% 가까이 상승하면서 이 시각 26만 7,500원 가리키고 있고요. 9시 구간 오늘의 고점은 27만 1,500원 달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상승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멘트인데요. 이제 봄철이 되었고 건설 성수기가 본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성수기에 진입함에 따라서 수요는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멘트 재고량이 66만 톤이라는 집계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시멘트가 20톤씩 출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여분이 딱 사흘치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시멘트 공급 절벽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반사수혜를 얻고 있는 종목 고려시멘트입니다. 오늘 3% 급등하면서 이 시각 3,890원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3,800원에서 3,900원 선에 크지는 않은 급등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 특징주도 만나보시죠. 오늘 HPO와 풀무원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HPO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 데뷔를 하긴 했지만 주가 녹록지 않습니다. 이 기업은 일단 고급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중국과 아시아 그리고 유럽 등에서 비타민과 프로바이오틱스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공모가는 22,200원이었고요. 시초가는 그보다 낮은 2만 원 선에 형성이 됐었습니다. HPO 그 아래로 더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13% 가까이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10시 구간 들어서면서는 18,000원 선도 좀 뚫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계속해서 하락 특징주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세가 올라왔었던 음식료 업종, 특히 식품 업종에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음식료 업종에 좀 파란불이 켜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풀무원 종목이 낙폭이 가장 큰데요. 7% 하락하면서 21,4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무원은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어제 장중에는 18% 뛰었고 종가 기준으로는 8% 플러스를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락과 차익 실현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22,000원 선에서 장 출발했지만 10시 구간 들어서면서 낙폭이 점점 더 깊어지는 모습 시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업앤다운이었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네, 시장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어제 많은 하락, 어제 그제 계속 하락세가 나오다가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역시 또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의 반등세가 눈에 띄고요. 어제 그래도 강했던 종목들은 오늘 조금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어제도 그랬고 이번 주 내내 강한 종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3% 넘게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5%까지 상승폭이 약간 줄긴 했지만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얼마 전에 이 화이자와 연관되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는 이것은 사실 무근이다라는 공시로 일축했는데 또 어제였죠. 모 언론사에서 이번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와 연관돼서 백신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어제 또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명 공시는 오늘 또 올라왔는데 그 온도는 좀 확연하게 다릅니다. 자, 삼성바이오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 기로에 대한 기사 내용은 현재 확정된 바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후 확인이 가능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라고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이 화이자 때와는 확연히 다른 같은 이 풍문에 대한 해명이지만 확연하게 좀 온도가 다르게 공시가 올라왔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 3% 가까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의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수다를 나눠보면서 속마음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시간 증시 수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실시간 증시 수다는 하이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창원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일단은 어제 이후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또 차장님은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에 갈피를 잡아야 될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조언을 주실까요? 저는 보복적 소비 관련주를 많이 올해는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좋아하는 편인데 네. 그 중에 있어서 업황을 좀 덜 타고
그 최근에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의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섹터가 건기지 섹터인 것 같고요. 건기 섹터가 올해 이제 5조 시장까지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제약사들까지도 그 건기식 시장에 뛰어들고 관련 회사들이 M&A가 활성화되는 등의 지금 그 건기 시장이 지금 워낙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면역력 증가를 위한 그런 관련 건기식들이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건기지 섹터 쪽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업종 그리고 종목들을 볼 텐데 그럼 어떤 회사를 좀 볼까요? 이제 콜마비엔H를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네. 최근에 그 뉴트리라는 종목은 거의 신고가를 갔습니다. 사상 최고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갔고, 노바렉스라는 기업도 그 건강기능식품 그 인증 원료 국내 최대 업체로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네. 최근에 뭐 이제 서흥이라든가 콜마 그 서흥 같은 업체도 올라가는데, 코스맥스 앤 BT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좋은데요. 콜마비엔H만 최근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가가 못 갔던 이유가 1분기 실적이 컨센 하회할 거는 예상이 됐기 때문에 좀 쉬었고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부터 이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 최근에 그 국내 이제 다단계 업체 애텀이라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전 세계적인 기업인 아메이를 국내에서 한국 애터미가 한국 아메이를 매출액으로 좀 넘어서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전 세계 1위를 거의 다 놓치지 않는 아메이가 국내에서 아메이를 제친 그 기업이 나타났다는 것은 상당히 드문 사례고, 네. 애터미가 작년에 상품 매출이 1조 3,375억으로 전년 대비 18.2% 증가했는데, 아메이 같은 경우가 1조 1,290억 정도로 나와서 이제 아메이를 제친 첫 번째 지금 사례가 나왔고요. 물론 이제 수출까지 합친 거라서 국내 순수 판매는 아메이를 넘지 못했지만은 수출 부분이 워낙 호조가 나오면서 그 아메이를 지쳤고, 또 그 매출액 같은 경우도 별도 기준으로 9,725억 전년 동기 대해서 28.8%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1,288억 나와서 22.2% 증가했는데, 아메이는 오히려 다 역성장을 했습니다. 매출도 역성장하고, 영업이익은 무려 이제 649억 정도 수준으로 해서 17% 넘게 좀 감소를 했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보통 이런 그 다단계 영업 같은 경우는 대면 영업이 중심인데, 아메이는 거의 여파를 받아서 매출액과 영업이 모두 감소한 반면에, 이 애터미 같은 경우는 온라인 주문이라든가 결제를 활성화하고 택배 발송을 형태로 하고, 또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건기식 제품들이 잘 팔리면서 상당히 그 실적이 잘 나왔고요. 여기에는 중국도 성장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콜마비엔H를 연결시키는 거는 콜마비엔H의 그 주력 매출자가 애텀이고요. 그 콜마비엔H는 천연물을 이용한 소재를 이용해서 건기식과 화장품 제품을 만드는 그 OEM, ODM 업체인데, 특히 이제 건강기능식품의 매출 비중이 62%가량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애터미의 성장과 콜마비엔H의 성장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작년부터 애터미의 중국 사업이 본격화 이제 성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올해부터는 더 본격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터미라는 회사는 홍콩이라든가 중국, 인도 등에 대략 한 17개 정도 해외 법인을 갖고 있고, 글로벌 회원수만 1,500만 명인데, 중국 회원수가 작년 말에 400만 명에서 최근에 3월 달에 500만 명까지 급증을 했거든요. 또 이제 향후에 이제 터키라든가 뉴질랜드, 영국 이런 쪽에 5년 내에 한 30개 좀 법인들을 추가 개설할 예정이라서, 이 애터미와 콜마비엔H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터미가 작년에 이제 중국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소비형과 그 경쟁성을 받기 시작하면서, 또 7월 달에도 쇼핑몰을 오픈하면서 매출 급성장을 했고, 특이한 거는 건기식과 화장품의 라인업과 확대가 되고, 생활용품에 대한 품목도 추가되면서 품목수가 올라갔고요. 1인당 구매 한도도 올라가면서 성장세를 상당히 이끄는데, 콜마비엔H가 그러다 보니까 그 작년에 수출액이 급증을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출 비중이 19%밖에 한 18%, 19%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수출 비중이 32% 급증을 했고요. 수출 금액만 해도 1,882억 정도로 한 132% 정도 성장이 나왔는데, 올해는 수출 비중이 38%까지 급증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 한 2,700억까지 수출이 나올 건데,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애터미
애터미가 중국 시장 매출이 작년에 70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회사 가이던스라 이런 거 봤을 때 최소 1,300억에서 1,800억까지 중국 쪽 매출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어서 뭐 평균치는 한 1,500억 정도 되지만 최소 1,300억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애터미의 중국 회원수의 증가에 비례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회원수가 급증하고 품목수와 구매 한도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면은 네. P와 Q가 같이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뭐 그 중국 쪽 매출이 3,500까지도 가능하다는 그런 전망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주가가 안 움직이고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고 또 이제 동사관이 갖고 있는 그 중국 쪽 법인이 강속콜마와 연태콜마가 있는데요. 네. 강속콜마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서 매출이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추가적으로 좀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동사도 개별 인정형 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 개별 인정형 원료가 승인됐고 추가적으로 여성 갱년기라든가 아니면 체지방 감소 등에 관련된 그 인정형 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약처 승인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358억, 내년에 한 1,654억 정도 전망돼서 올해 한 24% 증가 예상이 되는데요. 1분기 실적은 컨센 부합 정도인데 일부 이제 그 순이익 쪽에서 컨센 하회가 살짝 나왔고 올해 추정 EPS로 보면은 3,500원 정도 됩니다. 3,498원, 내년 그 4,182원인데 적정 PE를 계산해 보면 대략 이런 업체들은 대략 20배 정도 주면은 적당할 거로 봐서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대략 한 69,000원에서 7만 원,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적정 그 주가가 한 83,000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69,000원 정도 목표가 1차적으로 잡고서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그 화웨이랑 그 GSK의 합작사에서 만든 그 센트롬 실버 네. 프로를 동사가 이제 생산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요 어제 장대 양봉의 안에 들어오는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 보시고요. 목표가 6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넉넉 전 저점 라인이 47,000원 보시면 되는데 동사가 특이한 거는 최근에 49,000원 라인이 그 낙폭던 가격으로 잘 안 깨지는 네.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서 크게 손절 나오질 않을 것 같고 어제 장대 양봉 기준으로 해서 52,000원 전후로 해서 한번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콜마 B&H 국내 직접 판매 업계에서 아메이를 제치고 애터미가 1위로 올라섰는데 이것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콜마 B&H를 이창원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분들 모여주십시오. 화면 앞에 기다리시면 저희가 바로 스피드 종목 10으로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시 구간에 10가지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핑퐁 빠르게 전해드리는 스피드 종목 10입니다. 자,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또 종목 10가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YG경제연구소의 차윤주 소장 그리고 스쿱투자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차윤주 소장님이야 워낙 베테랑이시고 시간도 잘 맞춰주시고 또 센스도 있으신데 또 새로운 전문가를 한 분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스쿱의 김상훈 대표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화상 연결은 몇 번 했는데 오늘 스튜디오에 출연한 건 처음이시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하고 각오 한마디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쿱 대표입니다. 주식을 떠먹여주는 정보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계속 일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상훈 대표 그리고 차윤주 소장 두 분과 함께 바로 또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가지 스피드 종목 10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바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윤주 소장의 픽입니다. 대한항공과 OCI, 카카오, LG U+, 덴티스 이렇게 5가지 종목을 픽해 오셨고요.
자, 김상훈 대표의 오늘 첫 번째 5가지 종목 YG 엔터테인먼트, 미스터블루, 하이비전 시스템, 한샘, KG 이니시스까지 10가지 종목이 셀렉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보시고 이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두 분의 전문가께서 하나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시청자분들 보시다가 이거 내가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인데, 내가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를 보내주셔서 이거 조금 더 알고 싶어요, 목표가 아니면 매수가도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시간을 잘 할애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용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대한항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대한항공이요. 소폭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오늘 대한항공을 뽑은 이유는 오늘 일단 관련주들이 동반해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40%가 넘어가면서 오늘 새벽에 이제 그런 선언이 있었죠. 백신 접종을 맞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런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써야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은 뭐 그 거리두기에 그런 것들을 제한을 열었다, 이런 선언들이 있었죠. 네. 우리나라도 잘 아시다시피 5월 5일서부터 코로나19 백신 지금 현재 8%까지 접종률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해외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확진자 접촉 이후에 거리두기가 제한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지금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에 따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현재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뭐 하루 이틀 반영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이렇게 치고 가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점을 서서히 높여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항공 같은 경우,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 아시아나와 이제 합병을 앞두고 아시아나 정비에 따른 3,400억 정도의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단발성 뉴스보다는 추세적으로 일단은 국제선 그 개항에 따른 이러한 6, 시너지 효과를 좀 나타낼 5, 수 있지 않겠는가, 4,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마스크를 벗고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백신 접종자들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대한항공을 차용조 소장님이 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다음에 김상훈 대표의 첫 번째 종목 기대가 됩니다. 어떤 거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YG 엔터테인먼트 가져왔습니다. 시작해볼까요? 9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를 가져왔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좀 다들 알다시피 아티스트를 통한 그런 콘텐츠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1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면서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네. 이 부분은 되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블랙핑크가 전 세계 아티스트 중 이제 유튜브 구독자 수 3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성장세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만큼 이걸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걸 왜 주목할 필요가 있냐라고 보면은 지금 1분기에 있었던 그런 그 비대면 콘텐츠나 아니면 뭐 비대면 콘서트 사업 같은 경우에 큰 매출을 어떻게 보면 YG 엔터테인먼트에 좀 기여를 했고, 네. 아무래도 이게 좀 유튜브 구독자가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가 조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신임그룹 그 트레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음반 판매 수익이 좀 잡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번 연도에 진입을 하면서 아무래도 2배 정도의 성장세를 좀 보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콘텐츠 사업이 코로나 이후에 좀 개선이 될 거라고 보면은 지금 주가는 굉장히 낮은 저평가 남았습니다.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YG 엔터테인먼트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10초 남았다고 하면은 조금 네. 더 해주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바로 안 끝내셔도 되니까. 네. 첫 번째 종목 김상훈 대표의 첫 번째 셀렉은 YG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 알아보고 있는 동안 중국 시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중국 상해
저 지수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0.19% 정도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단은 어제의 하락세에 전부 다 좀 만회하는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이고요. 홍콩 항생지수의 출발 상황도 볼까요? 홍콩 항생지수도 0.56%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아시아 증시는 전부 다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참고적으로 일본 니케이 지수도 좀 체크해보면 일본 니케이 지수는 1.4% 조금 더 강하네요. 일본은 조금 더 강하게 1.4%대 상승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바로 차영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예, 어제 좀 급등하다가 좀 머물렀던 OCI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좀 가격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전반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일단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주식시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당히 이제 고무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물론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함으로써 영업이익이 470억 정도 달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폴리실리콘 업체가 흑자를 계속해서 유지해 간다라는 것은 추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소위 말해서 그리디 패러티, 화석연료 대비해서 효율성 개선 속도가 그렇게 가파르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익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지금 중국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브라질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지금 미국을 필두로 해서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표명하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공약 이후에 가장 먼저 손보고 있는 것들이 지구촌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라는 미국 그 협약이라는 거죠. 그 전부터 파리 기후 협약에 따른 부분들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판매가에 전이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원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판매가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OCI를 조금 더 살펴보자. 한때 좀 또 상승이 나왔지만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데 다시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OCI를 한번 다시 살펴보는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바로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김상훈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뭘까요? 네, 뭘까요? 네, 저는 미스터 블루를 추천을 드립니다. 미스터 블루 그럼 바로 설명 시작해 볼까요? 네. 미스터 블루는 지금 웹툰 만화 사업이랑 그리고 또 게임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온라인 웹툰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가입자 수나 결제액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되게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좀 작은 회사들을 인수해서 좀 몸집을 키우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1분기에 호실적으로 좀 기록을 했고 아무래도 매출 성장세가 뭐 1분기나 뭐 2분기 그리고 앞으로도 좀 계속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그런 뭐 2017년, 18년 오면서 매출 성장세가 거의 뭐 1.5배, 뭐 1.3배 이렇게 30%, 50% 넘는 그런 매출 성장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회사인 그 블루포션 게임즈에서 나온 게임이 아무래도 모바일 게임인데 3분기쯤에 뭐 동남아나 앞으로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좀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했을 때 또 모멘텀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엔터가 상장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뭐 페이나 뭐 뱅크 다음에 상장이 되겠지만서도 이런 테마들이 조금 작용을 했을 때 아무래도 좀 하반기 이후에 작용을 했을 때 좀 그때 모멘텀을 좀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또 그 DNC 미디어와 같이 보시면 좋을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은 미스터 블루 김상훈 대표가 가지고 오신 종목입니다. 자, 오늘 김상훈 대표가 처음으로 출연을 하셔가지고 유튜브에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해나님이 처음 오신 전문가님이래요 하면서 히히 웃으셨고, 민영불사조님이 김상훈 전문가님 힘내세요. 처음이라 긴장하신 것 같은데 잘 설명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응원의 댓글을 보내주고 계시니까요. 다음 종목도 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하연아님이 이제
차영주 소장님은 프로예요. 막힘이 없이 쭉쭉 설명을 해주시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프로 방송인 차영주 소장님의 바로 세 번째 종목을 또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될 때 종목 추천이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요. 다수 종목은 상당히 좀 고민심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카카오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카카오요? 해보자라고 이제 추천이라기보다는 고민을 좀 해보자. 네.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미 카카오에 대한 내용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쵸. 이익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뭐 뱅크라든지 페이지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IPO가 이제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 지금 기대감이 좀 자아내게 하는 부분들이라는 것들이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카카오를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근데 주가 수준을 본다라면 액면 분할한 당일날 주가가 한번 슈팅을 한 이후에 다시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죠. 이렇게 앞으로 드라마틱하게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가는 왜 답보 상태냐라고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항은 2020년에 주가에 선반영돼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려 5배의 주가 상승을 올렸고요. 그런 것들이 적자 사업부가 흑자 사업부에 대해서 제가 10만 원대부터 카카오를 말씀을 드린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한 부분들까지 이렇게까지 50만 원 올라갈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었던 부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회사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온 상태에서 이걸 모르는 분이 투자를 하셔야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데 남았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분들만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카카오에 대해서는 4, 변동성 확대에 따른 조심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차영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카카오인데 이걸 지금 당장 사자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 고민을 같이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카카오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또 김상훈 대표의 세 번째 종목을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세 번째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소개해 주실까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은 스마트 부품 자동화 검사 장비를 이제 제조하는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좋은 기조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 안정적인 매출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국내 유사업계 고영이나 V원텍 같은 경우에도 평균 PER이 조금 높은데 아무래도 이 유사업계 평균 PER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유사업계 평균 PER이 한 30 정도 된다고 보면은 아무래도 크게 할인되어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도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도 좀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여력이 크니까. 그리고 좀 테마를 좀 보자면 네. 아무래도 애플에 좀 아이폰에 들어가고 있는 장비를 좀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 자율주행 부품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 전기를 통해서 아무래도 부품을 좀 납품을 하는데 앞으로도 있을 자율주행이나 아무래도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로보택시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테마를 좀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메타버스 그리고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관한 그런 장비를 좀 납품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오늘 메타버스 로블록스가 21% 장중 오르면서 오늘 선익 시스템 같은 주식들이 좀 많이 올라줬는데 이런 수혜를 나왔습니다. 또 아무래도 후발주자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그런 수혜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김상훈 대표가 세 번째 종목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에 여탄 2단지님이 미스터블럭 가지고 있는데 고점이라서 애타고 있었는데 김상훈 대표님이 미스터블럭 가지고 오셔서 급 희망이 생기네요. 라고 하시면서 비중이 5% 정도인데 추매를 해도 되는지 요거는 제가 마지막에 한번 시간이 되면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차영조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 볼까요? 뭐죠? LG U+를 말씀드리도록 LG U+요.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통신주들이 상당히 강한데요.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 SK그룹의 중간지수 회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 자사주 소각 이슈 때문에 올랐습니다만 LG U+ 같은 경우 고정비를 조금 이제 줄여놓은 상태에 따른 감가상각비 효과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재무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5G가 나온 지가 벌써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에 5G 나왔을 때 정말 안 터진다라고 해서 많이 분들이 답답해하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통신주보다는 통신 장비 업체들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5G가 그
범용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라인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장비주들이 오르다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LG U+나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장비를 깔기 위해서 장비주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발주를 주면서 비용이 늘어났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것에 대한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 일단락됐기 때문에 비용은 이제 줄어들게 됐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감가상각 비용은 나갑니다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고요. 5G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익이 환원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큰 회사에 설비 투자가 들어간 기업들이 설비 투자 이후에는 비용 절감 효과에 따른 이익 개선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지금 차트도 우상향하고 있죠. 이러한 추세에 편승해서 매매 전략을 펼치시는 것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U+ 최근에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좀 한번 우리도 올라타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LG U+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이제 김상우 대표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이죠? 저는 한샘을 좀 꼽았습니다. 네, 한샘 소개해 주시죠. 네, 한샘은 좀 다들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그 인테리어 가구나 리모델링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어요. 1분기에 호실적을 좀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가구 업체나 인테리어 업체는 1분기보다 아무래도 4분기, 3, 4분기 그런 하반기에 좀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데도 아무래도 성장세가 계속 지속됐다는 점에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온라인몰을 좀 통해서 가구 플랫폼 업체로의 좀 변화가 기대가 되는데 이 한샘몰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매장도 계속 늘리고 있는 와중에 한샘몰을 통해서 플랫폼 업체로의 좀 전환이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RH라는 좀 그 미국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그 주가는 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모멘텀을 좀 많이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런 기조 그런 뭐 집안의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꾸미는 그런 직구미기 기조가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성장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사실 1분기에 좀 많이 줄었습니다. 한 20% 정도 줄었는데 요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리하우스 매출 구조가 개선이 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좀 뜻하냐면 아무래도 앞으로 있을 시장은 남았습니다. 이사가 아닌 이사를 하지 않아도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기조가 계속될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한샘에 대한 이야기. 리하우스의 매출 구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이사 가는 것보다 뭐 리모델링을 하면서 뭐 가구나 이런 인테리어를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하반기에 또 매출이 더 많이 나오는 한샘의 이런 가구 관련 종목들의 특징을 봤을 때 잘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8가지 종목 정도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마지막 2개가 남았는데 요거를 그냥 가기 아까우니까 간단하게 우리 시간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해주셔가지고 하나씩 소개를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영조 소장님 마지막 종목이 덴티스인데 요약을 해가지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덴티스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지금 뭐 소위 말해서 3파전이죠.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덴티스인데 나름대로 디지털 임플란트 시장에 있어서 강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중국과 겹치지 않고 오스템 임플란트와 미국 시장이라든지 중동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해외발 매출이 고무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글로벌 영향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덴티스를 또 요약해서 핵심만 차영 선생님이 알려주셨고요. 마지막 종목은 KG 이니시스입니다. 김상훈 대표가 가져온 KG 이니시스는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KG 이니시스는 좀 아무래도 다들 아시다시피 그 전자지불 쪽인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는데 사실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PER이 지금 8, 9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다날이나 뭐 NHN 같은 그런 결제 시스템 동종업계 대비 매우 저평가가 돼 있다.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게 보면은 동종업계 PER만 살짝 맞춰주더라도 앞으로 주가 여력은 꽤 많이 남아있다고 좀 볼 수 있고 올해 하반기에 또 여행이나 항공이나 이런 것들이 좀 풀리지 않습니까? 그 온택트 가맹점들, 그러니까 온택트라고 하면은 이제 비대면이 아닌 대면의 그런 가맹점 거래액이 많이 늘 수 있다라고 좀 보면 앞으로도 좀 성장세가 보이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KG 이니시스까지 함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궁금한 점들을 막 올려주고 계셔가지고
이것도 간단하게 한 질문씩만 좀 받아볼게요. 일단은 차영조 소장님께 카카오를 이 액면 분할하고 매수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고요. 이거는 잠시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김상훈 대표께는 한샘 좋은 것 같은데 한샘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한샘부터. 한샘 목표가는 제가 보기에 한 13만 원, 14만 원까지는 적당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증권가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한 15만 원 이상을 좀 보고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좀 봤을 때 앞으로 13만 원 정도 좀 볼 수 있겠다. 13만 원, 14만 원 정도. 13만 원대 목표가 네. 한샘 김상훈 대표 보고 있고요. 자, 차영조 소장님 카카오 액면 분할하고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카카오가 새로운 것은 없다. 새로운 것이 있어야만 모멘텀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들은 다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안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셔야 될 수 있을지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스피드 종목 10 두 분과 함께 종목과 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 해결해 드렸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님, 그리고 스쿱 투자의 김상훈 대표님 두 분과 이야기 나누는데 오늘 좋은 종목도 알려주시고 시청자분들 궁금증도 해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 파워10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주말에는 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여러분들의 종목 갈증 풀어드릴 수 있는 종목 10가지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증시 파워10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